이쪽에 보면은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자, 이거 평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배웠어요. 평행이 어떤 개념인지 배웠는데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그래프에 이 각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니? 기울기였지. 그치? 기울기가 이 각도를 결정했지. 그러면 성빈아, 만약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3x 마이너스 2라는 직선 두 개를 그리면 얘네 둘은 서로 무엇이 같아? 기울기가 같죠. 그럼 이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은 이렇게 그려보면 그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이 각도가 똑같겠지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나? 평행하다라고 하죠. 평행한다. 그래서 얘처럼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이런 형태로 평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기울기가 똑같네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주어가 평행하면 뭐라고? 기울기가 똑같다. 그치?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평행했을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평행한 두 직선은 쭉 가도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지 않죠. 평행하면 만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러지? 두 글자로? 만나는 점. 교점이라고 하죠. 교점.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쵸? 아무리 가도 안 만나니까. 맞니? 그래서 평행하면 우리는 무슨 뜻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냐면, 평행하면은 교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교점이 없다라는 건 또 뭐랑 같은 말이냐면 해가 없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해가 없다는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면 해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해가 나오지 않는다. 해가 왜 안 나오는지는 넣어보면 알아요. y가 3x 플러스 1과 똑같으니까 이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3x 플러스 1 넣어보면 3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x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y의 순서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곧 해가 없다란 말이고 해가 없다는 곧 교점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거는 기울기가 같다고, 거기다 추가로 교점도 없고 해도 없어 까지 같이 생각나면은 평행에 대한 개념은 끝이다. 성빈아, 평행하면은 뭐가 같고? 기울기가 같고 뭐가 없어? 교점이 없고 뭐도 없어? 해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수직입니다. 수직. 하늘아, 수직이 뭐지? 쭉 뻗어 있다. 아닌데? 수직 많이 쓰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경빈이 수직이 무슨 뜻이야? 헉, 너도 몰라?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도현이? 뭐라고요? 넘어가. 패스. 주혁이 수직이 뭐야? 일직선이요? 만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럼 니네 그 수직 이등분선 이런 말 들어봤잖아. 수직 이등분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등분만 하면 돼? 그럼 그냥 이등분선이지. 위로. 조금 정확하게. 아, 여러분 이거 모를 수가 없는 말인데 이거 수직. 여원아 뭐야? 네? 아니야.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수직으로 만난다.
네. 그래 90도로 만난다는 얘기지. 90도로 만난다. 어? 수직하면은 90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난다. 이게 수직이죠. 응? 여기 모르면 안 되는 말이다. 수직 그다음에 뭐 직교.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직교. 수직으로 만난다를 줄여서 직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은 90도로 만난다. 직교 이것도 90도로 만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수직 이등분선 그럼 뭐야?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자 여기 어떤 선분이 있어. 이렇게 선분이 있어.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내가 선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이 선이 이 파란 직선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면서 그러니까 이등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 빨간 애랑 이 선분이 몇 도로 만나게? 90도로 만나게 이렇게 긋는 게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수직이라는 말은 90도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 파란 직선과 초록 직선이 90도로 만나게 하나를 그었어. 그러면 이랬을 때 이 파란 녀석과 초록색 녀석은 기울기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걸 이제 외워줘야 됩니다. 아까 평행이면 뭐라 그랬지 하영아? 기울기가 같은 거. 이게 평행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수직이면 뭐냐면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수직의 개념입니다. 수직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예를 들면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한다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지금 파란 애랑 초록은 서로 수직이니까 하늘아 3하고 m하고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3하고 m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m 값은 뭐야?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이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거를 딱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 개만 더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아니,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 그쵸. 3분의 5인 거예요. 3분의 5. 얘한테 이 마이너스 5분의 3한테 누구를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1이 될까? 이게 질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기울기랑 일단 부호가 뒤집어져야 되고요. 부호가 반대여야 되고요. 분모 분자를 거꾸로 뒤집어주면 돼요. 부호도 바꾸고 분모 분자도 뒤집고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가 나옵니다. 성빈 이해했어? 그러면 3분의 2와 수직이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치? 주어가 2와 수직이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런 식으로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은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직선 얘하고 평행한 직선 그랬죠? 평행한 직선. 경빈아 아까 평행이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기울기가 같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겠지, 그치? 근데 기울기가 지금 상태로는 잘 안 보이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자자자. 그럼 이거 먼저 할게. 마이너스 5y는 뭐예요? 좋아. 그러면 y는 뭐예요? (5분의 1x)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인 친구를 찾으면 되는 거야? 5분의 1인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역. 서영아, 기역을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기억을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y는 모르겠으면 차근차근 해. 마이너스 5y는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안 보여요? 지금 x 마이너스 5y 플러스 10이 0이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5y는 뭐랑 같아요? 이 x하고 10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항시키자는 얘기야. 이항시키자는 얘기. 그럼 마이너스 5y는 뭐랑 같은 거야? 이거 먼저 쓸게요. x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얘를 y는으로 만들어봐. y는으로 만들면 뭐야? 뭐라고요? y는으로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5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지금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5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서영아 이거 기억하고 여기 3번에 있는 직선하고는 평행일까 아닐까? 평행이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맞죠? 기억 하나 쓰시고. 자, 니은은 하늘이가 해보자. 이거 y는으로 바로 정리 좀 해줘. y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5분의 x 5분의 1x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3이요. 자, 평행이겠어 아니겠어? 아니 아니겠죠. 그쵸? 도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정리할게요. 디귿은 여원아 y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y는 x 마이너스 그쵸? 5x-3이죠? 얘도 당연히 평행은 아니겠지. 자, 성빈아 리을 정리해볼게. 리을을 y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맞아요. 이렇게 정리됐죠? 얘도 평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3번에 있는 애랑 평행한 거는 누구밖에 없다? 기억 하나밖에 없어. 기억 하나밖에.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에서는 요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을 찾아보라 그랬죠? 그죠? 수직. 도연아 수직이 뭐였지? 그죠? 90도로 만나는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 그럼 얘도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얘도 그 기울기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5y는 하면 뭐니? 좋아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가지고 y는으로 만들면 뭐야? 5분의 1x 그렇지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5분의 1인데 요 놈하고 수직인 친구를 찾고 싶어요. 요 놈이랑 수직인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인 친구일까? 마이너스 5인 친구입니다. 그쵸? 부호도 반대면서 이렇게 뒤집은 숫자. 맞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친구가 답이니까 누가 답이야? 리을이 답이죠. 리을. 그쵸? 리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은 거고 수직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딱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뭐 수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직에 대한 얘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3, 14, 15번 문제 중에서 뭐 16번 하나만 해볼게요. 아니, 15번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음 직선 L과 평행하고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인데 평행, 좀 전에 했지, 평행. 서영아, 평행이면 무슨 뜻이었다? 기울기가 같다 이런 뜻이었죠? 기울기가 같다. 자, 그러면은 15번 문제를 봐봐. 15번 문제에서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얘를 어떤 모양으로 써야지 좋겠어?
y는으로 만들면 뭘까요? y는 마이너스 1. 아, 그냥 얘를 y는으로 만들면 뭐예요? y는 3x지. y는 3x지. 맞죠? y는 3x. 자, 그럼 여기에서 성빈아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는 x를 붙이면 안 되죠. 기울기는 얼마야? 3입니다. 기울기는 3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은 얘랑 평행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도 이놈이랑 똑같이 3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3이면서 그러면서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주어가 아까 한 거야. 기울기가 3이면서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 한 번에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3 괄호 자 괄호 x 아니야 플러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1 그치? 여기에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야. x좌표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y좌표 그대로 들어가고. 자, 그럼 이거 전개시키면 뭐예요? 그치? 요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도 문제에다가 직접 직선의 기울기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 직선하고 평행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평행 얘기가 나오면 아 기울기 똑같은 거야. 수직 나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수직 이등분선 나오네요. 그 전에 17, 18, 19, 20번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2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직선 L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은 그 직선 L과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그런 직선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20번을 해보면 일단 이 친구하고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그죠? 기울기가 궁금해. 그래서 이놈도 y는으로 정리해 볼 거야. 자, 서영이가 해볼게. 먼저 6y는으로 만들어줘, 서영아. 6y는 좋아. 그럼 y는 뭐라고? 마이너스 6분의 1 x.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얼마? 수직이 되려면은 얘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얘한테 얼마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될까? 6을 곱해야죠. 6,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6인 직선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하늘아, 기울기가 6이면서 0,1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답이야. 뭐라고 쓸래? 6x. y는 y는 6x 플러스 1. 맞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쵸? 자, 요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수직이등분선이에요.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 뭔지는 아까 얘기했지. 수직이등분선. A, B라는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의 딱 중간을 지나가면서 그 선분과 90도로 만나는 그 직선이 수직이등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마이너스 3,1이고요. B가 1,-1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A, B라는 선분이 있는데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요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면서 자, 요렇게 수직으로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선분의 중간을 지나가는
자, 요 정도면 될까요? 자, 이렇게 되는 요런 지금 요런 애를 지금 찾는 중인 거잖아. 수직 이등분선을.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직 조건. 이 파란 애와 우리가 찾고 싶은 빨간 애는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죠? 경빈아, 수직이면은 뭐가 생각나? 수직이면은 그게 생각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파란 선분의 뭘 구할까? 그치? 얘의 기울기를 알아야지 그걸 이용해서 빨간 애의 기울기도 구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파란 애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자,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주여기 해봅시다. 점의 좌표 두 개 있으니까 기울기 어떻게 찾아?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지? 그러면 뭐야 결국 주여가 기울기가?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빨간 애, 이 친구는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요.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하늘아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하고 수직이어야 돼요. 아, 네. 근데 기울기가 똑같으면 안 되지. 얘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그럼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뭐야? 2요. 2지, 2, 그치? 그래서 빨간 애의 기울기는 2예요. 맞아요? 자, 이게 수직 조건인 거야. 기존에 그어져 있는 선분과 내가 찾으려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한번 활용해 주는 거지. 자,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A점과 B점의 딱 중간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지? 우리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죠. 중점. 자, 중점의 좌표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지? A와 B의 중점의 좌표. 하영아 어떻게 찾았더라? 그렇죠. X 좌표끼리 더해가지고 나누기 2. 얼마야? 2, 아니 1,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Y 좌표끼리 더해가지고 나누기 2. 0. 0. 맞아요. 중점이 0.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직선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죠. 기울기 찾았고 마이너스 1,0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점 찾았고. 그지? 그럼 그 두 개 가지고 답 바로 쓰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2면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자, 요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쓸게요. 성빈이가 써볼게요. y는 2 괄호 x 플러스 1 이거지? 바깥에 아무것도 없지? 맞죠? 자, 그래서 분배 법칙 한번 해주면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게 수직 이등분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는 중점 조건을 먼저 썼죠. 중점 조건을 먼저 써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3, 여기 1 들어가서 중점이 마이너스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쓰기 위해서 선분의 기울기를 구했죠.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약간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요 친구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2야.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활용해서 답을 y는 2x 플러스 2라고 찾는 겁니다. 그치? 이게 수직이등분선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을 잘 보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밑에 요거 22번 있죠? 22번. 자, 지금 한 거에서 숫자만 바꾼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서 구해봐.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봐봐, 이것도 일단 수직 조건이랑 중점 조건을 활용할 거니까 수직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A, B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5 이래가지고 6분의 마이너스 12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이 친구랑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2분의 그치? 얘하고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구나. 맞죠? 자, 두 번째로는 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주여가 중점 구해봤지? 얼마 나왔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끝났지. 기울기 나왔고 지나가는 점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네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죠. 요거랑 요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누가 해볼까? 서영이 해보자. y는 뭐라고 해야 돼? 기울기가 이거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서영아 잘 들어. 한 번만 얘기할게. 기울기가 m이고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생기냐면 y는 m 괄호 x 빼기 a 괄호 닫고 플러스 b라고 생겨요. 이건 매우 중요해.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돼. 그럼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고 있지.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y는 뭐라고? 2분의 1 괄호 여기는 x자리야.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를 수가 없어. y는 2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답입니다. 그죠? 여기 수직이등분선 찾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74쪽에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공식 중에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공식이 요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던지고 그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말 그대로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직선 바깥에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자,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뒀을 때 그때 이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입니다. 왜 이렇게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겨요, 공식이. 이게 지금 보면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 뜯어보면, 주여가 잘 들어. 잘 뜯어보면 분모는 AB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AB. AB는 어디에 붙어 있는 애들이냐면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x의 개수랑 y의 개수지.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간 거 이렇게 AB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요 식하고 거의 어때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냥 x가 아니라 x1, y1이죠. 이 x1, y1은 뭐였지? 그죠? 이거는 바로 요 점이에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한 거냐면 분자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뭐 한 상태야? 이거를 대입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x가 있던 자리가 x1으로 바뀐 거고 y가 있던 자리가 y1으로 바뀐 상태잖아 지금. 그래서 분자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 것을 분자에 쓴다. 그리고 거기다 절대값 씌워주는 게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완전히 여러분 마스터하고 가야 돼요. 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만약에 거기 첫 번째 문제를 해볼게요. P점이 2,1이라고 되어 있고 L이라는 직선이 3x-4y-5는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내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일단 루트, 분모의 루트 해주시고, 자, 분모는 성빈아 어떤 숫자들로 만들어? 그죠?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지? 네,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그치,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4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요 놈들을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부터 해주시고, 이걸 쓰는데 이 점을 대입해서 쓰는 거야, 그치? 대입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x자리에 2가 들어갔을 테니까 얘가 얼마고? 6. 자, y자리에 1이 들어갔을 테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붙어있던 상수항 그대로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이게 공식을 적용한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하늘 얼마니? 7제곱 루트가 아니라 3의 제곱이 얼마죠? 4의 제곱이 얼마죠? 더하면 얼마죠? 25야. 25의 루트 시험 얼마죠? 5야. 5. 분모는 5야. 그지? 자, 분자는요. 6 빼기 4 빼기 5입니다. 6 빼기 4 빼기 5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에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그냥 뭐가 돼? 3.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그죠? 자, 우리 몇 개만 연습해 볼게요. 거기 바로 밑에 2번 있지, 2번. 2번하고 그 옆에 7번 이렇게 두 개만 해봅시다. 2번과 7번을 해보는데 7번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할까요? 7번.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식을 쓰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그래서 얘를 요런 느낌으로 바꿔주는 단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지? 그래서 얘를 요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곱하기 몇 하고 싶어요? 7 곱해요. 7 곱해가지고 7y는 x-2 요렇게 만든 다음에, 자, 무조건 x의 부호가 플러스인 쪽으로 y를 데려오세요. y 이렇게 데려오세요. x의 부호가 플러스인 쪽으로, 지금 x가 이쪽이 플러스죠? 여기 데려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은 0 되고 x하고 7y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7y 그리고 마이너스 2 제자리 가만히 이렇게 되죠. 하늘이 오케이? 자, 그리고 는 0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보기 편하게 요거를 는 0으로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그럼 준비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2번과 7번 요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해 봅시다. 답 찾으세요. 2번, 7번. 2번 문제가 지금 점이 마이너스 2,4고 직선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잖아. 그지? 그러면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자, 분모는 어디서 가져오랬어? 분모를 P에서 가져오랬어? 아니, 아까 전에 이 공식에서 이 a제곱이랑 b제곱이 ab는 어디에 들어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xy의 개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얼마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아닌가?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해놓고, 자,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랬지?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쓰랬지. 그치?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분모는 뭐야?
루트는 어디 갔어? 루트 5. 분자는 뭐야? 마이너스 5인데 이거 있잖아. 절대값 있잖아. 그럼 결국 뭐가 돼? 5. 루트 5분의 5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유리화를 해줘야지. 유리화.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게 싫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5, 루트 5를 곱해주는 작업이죠. 도연아, 이렇게 하면 분모는 뭐가 될 것 같아?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얼마지? 5지. 자, 분자는 몇 루트 몇이야? 5 루트 5지. 그러면 5랑 5랑 어떻게? 지워. 그럼 답은 뭐야? 루트 5. 이게 2번이죠. 그쵸? 이게 2번 답이고요. 할 수 있겠니, 도연아? 서영이 7번 했니? 주혁이 7번 했니? 7번 답 뭐예요? 아닌데? 아닌데? 어? 7번 답이 5라고? 2루트 2 아닌데? 2 아닌데? 5분의 1 아닌데?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내가 뭐 이걸 잘못 바꿔줬나? 맞잖아. 자, 해봅시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겁니다. 자, 분모에 루트, 자, 누구 제곱 누구 제곱이야? 1제곱과 7제곱이죠. 그죠? 1제곱 플러스 7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점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 넣었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5 플러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분모부터, 분모는 얼마야? 루트 50이죠. 루트 50. 여러분, 루트 50은 몇 루트 몇인가요? 5루트입니다. 그죠? 루트 5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니까, 그지? 5 두 개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5 하나가 되고 2가 못 나가서 요렇게 되죠. 5루트 2죠. 분자는 12 빼기 2, 10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자, 그럼 일단 5랑 10이랑 어떻게? 약분시켜? 약분시키면 얘는 2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2분의 2인데 이것도 뭐가 필요한 모양이야? 유리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2 곱하고 여기도 루트 2 곱해가지고 분모가 얼마가 되지? 2가 되지. 분모가 2가. 그럼 그 2는 또 분자의 2랑 어떻게 해? 지워야지. 이렇게 지워야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루트 2만 남는 거지. 루트 2만. 그치?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푸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 10번, 11번 계속 똑같은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똑같은 공식으로. 자,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은 P라는 점과 L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게 하래요? 2루트 2가 되게 해보래요. 자, 똑같은 공식을 써볼게. 도연아 해보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볼게요. 분모에는 루트 뭐라고 쓸 거야? 1제곱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야죠. 분자는 절대값 하고 뭐라고 써야 돼? 2 더하기 0 더하기 k. 그쵸?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된 거야? 루트 2죠.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분의 자 절대값 k 더하기 2 맞나요? 근데 그거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랑 똑같으면 된대요? 2루트 2랑 똑같으면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지금 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모양을 딱 봤을 때 당연히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편해져? 루트 2를 곱해야 편해지지, 그치? 좌변 우변이니까 양변에 루트 2를 곱하세요. 여기다 곱하기 루트 2를 해주시면은 좌변에서는 요것만 사라지겠지. 요것만 사라지니까 절대값 k 플러스 2가 남겠죠. 요렇게 되고요.
성빈아, 우변은 뭐가 돼?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k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4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k 플러스 2는 4일 수도 있지만 얼마일 수도 있을까?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4. 그죠?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야. 절대값 씌워서 4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 플러스 2가 4다 또는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k가 얼마냐? 2를 넘겨보면 되니까 k는 2가 되거나 자 또는 k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밑에 거 연습해 볼게요. 10번.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한번 해봐.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해서 k 값 찾아봅시다. 자, 10번 해보면요. 거리 d를 찾아보면 루트 3제곱 플러스 4제곱분의 절대값 0 빼기 4 플러스 k인데 요것이 계산해보면 5분의 절대값 k-4고요. 얘가 1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양변에 5 곱해서 절대값 k-4가 5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했니 성빈아?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k-4가 얼마 또는 얼마가 돼야 돼? 성빈아, 얘한테 절대값을 씌웠는데 5가 됐어요. 얘는 뭐였겠어 그럼? 마이너스 5였거나 플러스 5였거나 그치? 그래서 k-4가 5가 됐었거나 아니면 k-4가 마이너스 5가 됐었겠구나 이렇게 봐야죠. 그치? 그럼 거기서 4만 넘겨주면 답아냐. k는 9 또는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죠. 이렇게 푸는 거. 그치? 그래서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똑같은 공식으로 한 가지를 더 해결할 수가 있는데 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역시 똑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대요. 자, 생각해봐. 우리한테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얘랑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이쪽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다다다다다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가지고 그 점에서부터 맞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이걸 구해버리면 이 길이가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생긴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쵸? 뭐 여기서 재도 되고 여기서 재도 되고 어디서 재도 똑같겠지. 요거를 재는 건데 이거를 직선이랑 직선의 거리를 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한 점을 골라버리라는 거야. 아무거나 한 점을 골라서 그 점에서부터 맞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것도 직선과 직선이 아니라 점과 직선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요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기다 x자리에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y를 찾는 건데 뭐 x에 0을 넣어도 되고 뭐 x에 뭐 5를 넣어도 되고 x에 10을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쉬운 점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지금 x자리에다가 뭐 예를 들어 진짜 아무거나 뭐 5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y는 몇이 될까요? 3분의 20이 되잖아. 계산하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을 때 y값이 좀 예쁘게 나오는 숫자를 넣는 게 좋겠죠. 나 같으면 3을 넣겠어. 자, x에 3 넣으면 y 얼마 돼요? 얼마요? 4 되죠, 4. 그죠? x에 3을 넣는 순간 12 빼기 3y가 0이니까 y값은 4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그 많은 점 중에
우리는 어떤 점을 하나 지금 고른 거야? 3,4라는 점을 하나 고른 거예요. 맞니? 3,4를 하나 골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 3,4라는 점과 그 옆에 있는 직선 있잖아. 4x 빼기 3y 더하기 5라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곧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성빈 이해됐니? 안 된 것 같은데? 요 내용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직선에 있는 많은 점들 중에서 우리가 한 점을 다 골랐는데 그 점이 3,4라고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4라는 점으로부터 맞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 거리가 곧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계산만 하면은 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자, 루트하고 4제곱 플러스 3제곱분의 절대값 4, 3, 12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5가 돼가지고 5분의 5가 되네요. 5분의 5 얼마야?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 다만 우리가 점 하나를 찾는 그 과정, 점 하나를 잡는 그 과정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 밑에도 점만 좀 잡아볼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 진짜 잡기 좋아. 얼마 있겠어 여기에? 0,0 있겠죠? 맞죠? 0,0 그래서 여기 0,0 하나 잡아가지고 0,0이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치? 여기 이해됐니? 그러면은 만약에 14번이다 14번이라면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 자, 뭐가 최선일까? 어느 점을 잡는 게 제일 계산하기 좋을까? 몇 컴마 몇? 얼마? 2,3을 지나 얘가? 근데 왜 말하는 거야 그거를? 얘가 지나가는 점을 말해야지. 얘를 성립하게 하는 그 x, y 뭐가 베스트일까? 사실 아무거나 넣어봐도 돼요. 뭐 x자리 0 넣어봐도 되고 뭐 1 넣어봐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봐도 되는데 나 같으면은 0,1을 넣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 1 집어넣으면 얘가 합쳐서 0 될 거 아니야, 그죠? 0,1이라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0,1을 잡을 거예요. 근데 꼭 0,1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야. 아무거나 이 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같으면 뭘 잡을래, 여러분? 요거 위에 있는 점을 잡는다면 0, 아무 점을 잡아도 되는데 여기에 없는 점을 잡으면 그건 안 되지. 만약에 내가 0,-2를 상상을 했다면 그걸 여기다 한번 넣어봐. 넣어보면 이게 성립하니? 성립.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될까요? 해봐.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자리에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0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0이 되는 것 중에는 아무거나 괜찮아. 자, 되도록이면요 x나 y 둘 중에 하나에다 0을 그냥 박아버려. 요 같은 경우 어디다 0을 박는 게 편할까? y에 0을 박아버려. y 0 받고 x 맞추면 되잖아.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5,0이죠. 그쵸? 요런 요령으로 점을 하나만 잘 잡으면 돼. 그 점부터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숙제는 77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배운 내용으로 뒤에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니까 77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올라갑시다.